먼저 개인회생으로 비탄감 많이 받는 유형 첫 번째는 소득이 적은 사람입니다. 개인회생에서 매달 법원에 내는 돈 계산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바로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는 겁니다. 내가 매달 버는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는 거니까 당연히 이 소득 자체가 적으면 적을수록 법원에 내는 돈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결국 비탄감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소득이 무조건 적기만 하다고 해서 비탄감이 많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소득이 아무리 적더라도 최저생계비보다는 많아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해서 최소한 최저생계비 이상은 소득이 나와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최저생계비 이상으로는 돈을 벌면서 소득이 적은 분들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두 번째 유형은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방금 제가 법원에 매달 내는 돈 계산하는 기본 공식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게 바로 부양가족 수인데요. 부양가족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소득이 똑같은 사람이라도 부양가족 수가 많으면 매달 법원에 내는 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빚탕감도 많이 되는 거죠. 빚탕감 많이 받는 유형 세 번째는 바로 재산이 적은 사람입니다.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을 정하는 방식이 아까 말씀드린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해서요. 내가 가진 재산을 싹 다 정리했을 때 만들어지는 그 돈보다는 돈을 더 많이 갚아야 된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원칙에 따라서도 매달 내는 돈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소득이 적고 부양가족 수가 많아도 재산이 많으면 그 재산만큼은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빚탕감이 안 되고 결국은 빚을 많이 갚아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유형은 주식이나 도박으로 진 빚이 없는 사람입니다. 서울 말고 다른 지방법원에서는 아직도 도박뿐만 아니라 주식, 가상화폐 투자로 생긴 손실금에 대해서도 여전히 그걸 재산으로 보고 그 손실본 금액만큼은 다 갚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도박으로 손실본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매달 법원에 내는 돈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도박으로 손실 본 게 없는 분일수록 이런 게 문제가 안 되고 빚탕감을 많이 받을 수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에서 빚탕감 많이 받는 유형 다섯 번째는 배우자의 재산이 적은 사람입니다. 배우자가 가진 재산은 내 재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에서는 일정 금액만큼은 내 재산처럼 취급을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회생은 내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빚탕감이 안 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 배우자의 재산도 일부는 내 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것도 많으면 많을수록 빚탕감이 적게 되는 겁니다. 그나마 서울회생법원에서는 배우자 재산을 무조건 내 재산으로 보지는 않고 배우자가 가진 자신의 능력으로 만들었다는 걸 잘 설명만 하면 내 재산에서는 빼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지방법원에서는 배우자 재산의 2분의 1만큼을 무조건 내 재산으로 계산을 해서 처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회생에서 탕감을 많이 받으려면 배우자 재산도 적은 게 유리하다는 거죠.